자, 오늘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목표.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어디를 가겠다 하면 뭘 하나요?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죠. 그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입력한 대로 차가 이동하게 되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는 길도 잘 못 가는 우리 뇌 기능이 퇴화되죠. 자,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운동선수가 목표를 뇌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놓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차량의 그 내비게이션의 기능처럼 우리 뇌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나를 이끈다라는 말을 하죠. 목표가 나를 이끈다라는 말에는 뭐냐면, 목표는 선수가 어느 쪽으로 자신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는 방향성이라고 그래요. 목표는 방향성을 결정해 주죠. 자,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앞 수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 목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현재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에서 얻는 결과, 그걸 우리가 성취 결과라고 합니다. 네. 목표라는 것은 현재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루어야 할 그러한 성취 결과, 그것을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좀 다른 말로 하면 미래의 선수가 도달해야 하는 상태, 미래의 선수가 도달해야 하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목표는 다른 말로 타켓 아닌가요? 타켓. 타켓에서 내가 거기 가야 될, 거기에 도달해야 될 상태거든. 자, 여러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과거나 현재의 의사 결정과 행동 개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 현재의 의사 결정과 행동 개입에 의해 결과가 만들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나 미래의 행동에 가해지는 하나의 제약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현재나 미래에 가해지는 제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 뭐냐면 그 목표 이외에 나머지 모든 목표로 가는 데 필요한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을 제약한다, 차단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보 간섭, 심리적 간섭을 다 차단한 상태에서 오로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게 이제 현재나 미래의 행동에 가해지는 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 다 해야 되고,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죠. 이걸 좀 더 정리하자면, 어떤 선수라도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에 자신이 가진 자원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목표가 그 선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쓰지 않기 때문에, 또는 목표 성취에 도움되지 않는 엉뚱한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에 다가가지 못할 뿐이지, 만약에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 모든 행동을 다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다 차단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목표는 성취할 수 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운동선수를
상담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에 상담하는 선수들 중에 많은 선수들이 자신이 안에 갖고 있는 그런 무한한 그런 자원, 그런 에너지를 그 목표 성취에 다 쏟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쏟지 않으면서 외부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목표 설정을 하고 이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모든 선택을 다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선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코칭의 3대 원리가 뭔가요? 코칭의 3대 원리. 자, 첫째, 모든 선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선수에게는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성취를 위한 자원과 에너지, 누가 갖고 있다? 선수가 갖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내고 목표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 조력자의 역할이 누구냐면 코치라는 거죠. 이거 우리는 훌륭한 파트너,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선수들은 다 코치의 그런 코칭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렇다면 코칭의 3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선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성장을 위한 자원, 에너지는 그 선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목표만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 성취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 에너지를 다 동원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수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에 다다르지 못할 뿐이죠. 자, 이 목표에 대해서 오늘은 목표의 종류를 조금 더 이 폭을 좀 넓혀 볼게요. 목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먼저 주관적인 목표가 있고 객관적인 목표가 있겠죠. 그 주관적인 목표는 내 개인의 어떤 느낌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최선을 다하자. 재밌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관적인 목표예요. 그럼 객관적인 목표는 어떤 걸까요? 뭔가 좀 구체적이고 좀 시간적인 게 적용되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걸 우리는 주관적인 목표와 객관적인 목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누는 거는 이해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지 그 두 개를 별개로 분리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선수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목표도 필요하거든. 그리고 객관적인 목표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선수에게 맞게끔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것의 어떤 관점이지 이거를 분리하는 그런 접근은 아니다. 자, 그래서 둘 다 필요한 목표예요. 주관적인 목표와 객관적인 목표는. 그 다음에 결과 목표가 있고 수행 목표가 있고 과정 목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 목표라는 거는 우리가 이번 대회에 반드시 우승해야 돼. 나는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반드시 뽑혀야 해. 나는 프로팀에 입단해야 해. 이런 걸 우리는 결과 목표라고 합니다. 흔히들 나는 나중에 어떤 선수가 될 거야. 이런 건 이제 결과 목표죠. 자, 결과 목표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목표들은 다 필요한 겁니다. 결과 목표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목표예요. 수행 목표는 내가 운동 수행을 하는데 좀 구체적인 그러한 연습 과정들. 내가 오늘 수행 목표를 달리기를 2시간 하겠다. 수행을 1시간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수행 목표예요. 그럼 과정 목표는 뭐냐면 이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관련해서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멘탈적인 부분들.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집중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자신감은 어떤 상태로 세팅해야 될지, 내 불안은 어떻게 통제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루틴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정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과 목표와 수행 목표, 과정 목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해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만약에 운동선수가 동기가 부족하거나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면 때로는 결과 목표를 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선수가 불안한 심리를 많이 갖고 있거나 아주 민감성이 높은 선수라면 이런 선수들에게는 결과 목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불안, 각성 수준이 더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운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요. 그러면 그런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수행 목표와 과정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수행 목표와 과정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나는 불안과 각성이라는 것을 훨씬 더 다운시키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수행 목표와 과정 목표에 초점을 일치시키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목표는 선명한데 수행 목표와 과정 목표가 만약에 부실하거나 잘못 세팅되어 있다면 결과 목표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 목표도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가 좋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수행 목표도 중요하고 과정 목표도 중요해요. 그럼 이 세 개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선수에게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이 선수에게는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떤 선수에게는 결과 목표를 더 강조해야 되고 어떤 선수에게는 과정 목표를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다른 코칭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목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 단순히 목표가 아니고 목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달라지겠죠. 자, 이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단기 목표, 장기 목표에 대한 이 시간적 그 개념이 달랐어요. 과거에는 10년 이상 넘으면 일반적으로 장기 목표라고 그러고 단기 목표는 대부분 1년에서 3년,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3년에서 한 10년 사이는 중기 목표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단기 목표, 장기 목표는 꼭 시간적인 그 굴레를 딱 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 주기가 되게 짧아져요. 단기 목표는 1개월부터 아니면 단기 목표에는 1일 목표도 전부 다 단기 목표에 들어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면 이것은 대부분 단기 목표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의 목표는 대부분 다 장기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단기 목표는 내가 만약에 고등학생이라면 내가 1년 안에 내 현재 실력을 이만큼 향상시켜서 내가 우리 팀의 주전으로 자리매김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단기 목표예요. 그럼 이 선수는 그 단기 목표만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선수의 장기 목표는 나는 나중에 몇 년 후에 프로 구단의 어떤 팀에 내가 입단을 하겠다. 그래서 그 팀에서 나는 어떠한 포지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 그럼 그 목표는 장기 목표가 되죠. 그래서 목표는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일치돼줘야 돼요. 내 단기 목표를 징검다리로 만들어서 나는 이 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로 이동되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단기 목표에 대한 부분은 1일 목표가 있고 또 주간 목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시즌에 대한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목록을 작성을 해야 돼요. 단기 목표에 대한 목록을. 그럼 목록을 작성하고 이러한 목록에 따라서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그러한 진행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에 일치돼야 하고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지렛대 역할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렛대라는 거 알죠? 단기 목표에 작은 어떤 목표가 힘을 얻어서 더 큰 뭔가를 이루게 만든다면 그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목표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 3개월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체크를 해서 만약에 내가 장기 목표로 가는 방향 쪽에서 현재 내 체크된 이 상황에 뭔가 오류가 있거나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점검을 해서 수정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 이런 부분들이 내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세팅을 해 나가야 되고, 이제 장기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전제가 작용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대전제는 우리가 앞수업에서 한번 터치한 부분이에요. 대전제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나 신념이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는 여기서 대전제가 어떻게 작용되느냐면 나의 이 장기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장기 목표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라는 대전제가 있어야만이 이 장기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겪게 될 수많은 어떤 고통,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 좌절, 실패 그걸 겪어내고 결국 그걸 극복해서 계속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가, 또 목표를 설정하는데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목표는 어떻게 이 선수에게 맞춰야 될 것이고, 결과 목표와 수행 목표와 가정 목표는 어떻게 맞추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는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 선수에게 가장 맞는 새로운 어떤 목표를 만들어내줘야 돼요. 그 어떠한 이론과 기법도 선수 개인에게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수 개인의 특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코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